제 원래 계획은 26장까지 하는 건데 26장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25장까지 하고 종강을 할 계획이에요. 25장은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지금 전자기 파동, 전기장, 자기장의 파동으로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전기장, 자기장을 사용해서 반사 굴절 법칙을 유도해 볼 거예요. 책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 있는데 25장이 좀 길기도 하고 제가 좀 그걸 빨리 요약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미디엄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디엄 1과 미디엄 2. 첫 번째 미디엄에서 빛이 입사한다. 이 빛은 지금 전기장,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반사한다. 일부는 굴절에 들어간다. 이걸 굴절광이라고 하고 투과광이라고도 하죠. 책에 있는 용어대로 트랜스미티드라고 할게요. 들어가는 빛을 인시던트, 입사, 인시던트, 반사된 거 리플렉트. 이 트랜스미티드를 리프렉티드, 굴절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쪽에 미디엄에 뮤1, 입슬론1, 뭐 시그마1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그마1. 이쪽은 뮤2, 입슬론2, 시그마2 이런 미디엄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시그마는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아니까 컨덕티버티가 있으면 빛이 전기장이 어테뉴에이션 돼버리니까 플래너웨이브 형태로 가지 못하니까 이거 없애버릴 거고 나중에 얘도 거의 뭐 뮤제로랑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이게 뮤제로랑 비슷하니까 이걸 근사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근사해버릴 계획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입실론만 남겠죠. 유전율은 이 미디엄의 유전율은 이제 차이가 생길 거고 그래서 요 인스턴트의 요 i를 따고 요 리플렉티드의 r을 따고 트랜스미티드의 요 t를 따서 이 전기장을 ei, er, et 이런 식으로 쓰자고요. 그러면 이 i는 이 제로 i라는 벡터의 exponential i k i r 마이너스 오메가 i t 이 r은 이 제로 r exponential i k r 도트 r 빼기 오메가 r t 이 t는 이 제로 t exponential i k t 도트 r 빼기 오메가 t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플레인 웨이브 형태. 각각의 플레인 웨이브라고 생각하고 쓸 수가 있겠고 이거에 대응하는 H 필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겠어요.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메가 I, 오메가 R, 오메가 T 또 KI, KR, KT 다 따로따로 썼는데 사실 다 이게 다 제각각 놀진 않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오메가 I하고 오메가 R하고 오메가 T는 다 같아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걸 보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K 벡터의 크기도 사실은 KI와 KR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보이기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KI하고 오메가 I는 관계가 있죠. KI의 제곱은 오메가 I의 제곱 나누기 V의 제곱. 그 매질에서의 속도니까 V1, 미디엄 1. 자, 이거를 굴절율로 바꾼다면 N1 오메가 I의 제곱 나누기 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KR의 제곱은
오메가 R의 제곱 나누기 V, 얘도 V1이죠. 미디엄 1이니까 같은 미디엄 1 안에 인시던트 리프렉티드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N1 오메가 R 나누기 C 이거의 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KT만 다르겠죠. KT의 제곱은 오메가 T의 제곱 나누기 V2의 제곱이죠. 얘는 미디엄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N2 오메가 T 오버 C의 제곱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걸 뭐 보이게 될 텐데 오케이 이렇게 하고 보면 미디엄 1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인스턴트 일렉트릭 필드와 리프렉티드 일렉트릭 필드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EI 더하기 ER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미디엄 2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E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운더리에서 그 바운더리의 위치 벡터를 RB 벡터라고 하자고요. 이 바운더리 어디에다 원점을 놓고 여기다 원점을 놔요. 이렇게 여기다 원점이라고 해. 여기서부터 요 바운더리 지금 요 지점 이 지점까지 그 벡터가 지금 R 벡터 다시 말해 RB 바운더리 벡터다. RB 벡터라고 하자고요. 이 바운더리에서는 미디엄이 1하고 2가 바뀌니까 우리 경계 조건을 써야 되는데 탄젠셜 컴포넌트 전기장의 예를 들어서 탄젠셜 컴포넌트의 연속이다. 경계에 대해서 그런 거 알잖아요. 나중에 그런 걸 사용할 거예요. 뭐 H필드의 탄젠셜 컴포넌트 어떻게 될 건가. 서피스 커런트 없으면 연속이다. 그런 걸 우리가 사용하려고 해요.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전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그걸 문제를 갈라서 풀긴 할 텐데 일단 이 경계에서 E1과 E2가 이제 만나는데 그러면 E1은 EI 벡터를 경계에 쓰는 거니까 얘를 갖다 쓰면 되겠죠. E0I exponential I KI dot RB 마이너스 오메가 IT 더하기 ER E0R exponential I KR dot R 빼기 오메가 R T 이게 E1이고 이게 E2 경계에서 제 전기장 E0T exponential I K T dot R 마이너스 오메가 T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전기장이 온갖 방향일 수 있는데 탄젠셜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온갖 방향일 수 있는데 방향에 상관없이 탄젠셜 컴포넌트는 원래 연속이고 경계에 뭐가 있든 간에 노멀 컴포넌트는 서피스에 차지가 있으면 불연속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서피스에 차지가 없어. 계면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노 시그마 노 JF예요. 계면에 아무것도 없어. 계면에 KF겠지. 계면에 서피스 커런트도 없고 서피스 차지도 없어. 계면에 아무것도 없는 클린하기만 하면은 필드 자체가 연속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포지션만 되면 그때 E1 벡터가 곧 E2 벡터겠죠. 그런데 이게 모든 시간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거든. 좌변 우변이 좀 복잡하게 써있긴 한데 나머지 위치 뭐 R 벡터 이런 건 다 상수라고 생각하고 이 타임에 대해서 이게 exponential 마이너스 오메가 IT라는 함수로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점도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RT라는 걸로 막 진동을 하는 거고 오른쪽은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T라는 걸로 마구 진동을 하는 건데 이게 모든 타임에 대해서 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으려면 이 앞에 오메가 I, 오메가 R, 오메가 T가 각각 같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변을 좌변에다 나눠줘 버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메가 TT를 좌변에 나누게 되면은 이 방정식이 오메가 I 빼기 오메가 T 가로 닫고 T 이런 걸로 묶어지게 되고 이놈도 오메가 R 빼기 오메가 T 가로 닫고 T
이런 걸로 묶어지게 돼서 우변은 상수. 타임은 막 변했는데 상수다. 그 말은 타임의 의존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오메가 i와 오메가 t가 같고 그다음에 오메가 r과 오메가 t가 같게 돼서 그래서 오메가 i가 오메가 t랑 같고 오메가 r이 오메가 t랑 같으니까 결국 이 세 개가 다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인 거고 모든 for all time, for all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그걸 보일 수 있고 또 B도 이거 RB인데 포지션 벡터 RB 요 이번에 K 벡터 이쪽을 보이기 위해서는 K 벡터 쪽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좀 복잡하니까 일단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그래서 오메가가 다 같다. 그게 이제 중요한 발견이고 오메가 같으면 여기 지금 오메가 I, 오메가 R, 오메가 T 이렇게 썼는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N1 제곱 오메가의 제곱 오버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N1 제곱 오메가의 제곱 오버 C의 제곱 요 같게 되고 요 두 개가 같게 되고 요거는 N2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같다. 좀 전에 우리가 보였는데 이거 보였네? KI하고 KR은 같다는 걸 우리가 금방 보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요 K 벡터, 이 그림은 중요하니까 지우지 말고 어딜 지울까? 여기를 지우지 뭐. 여기를 지우고 세 번째 거를 보면 이제 타임 파트는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약분해 보고 나면 남는 게 익스포넨셜 E0 I 익스포넨셜 I KR 벡터 E0 R 익스포넨셜 KR RB 벡터 그다음에 E0 T 익스포넨셜 I KT RB 벡터 이거 세 개 남는데 그것도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위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해보면 E0 I 내가 굳이 쓴다면 말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굳이 써야 되겠군. 우변을 좌변으로 나눠 볼게요. 우변을 좌변으로 나누면 exponential I K I 빼기 KT dot RB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타임은 이미 똑같으니까 다 약분해버리고 두 번째 항은 이제로 R 벡터 exponential I K R 벡터 빼기 KT 벡터 dot RB 되고 우변은 E0T 이 상수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게 모든 RB 벡터에 대해서 또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면 RB가 막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또 막 진동하는 건데 우변은 상수야. 진동하든 말든 상수야.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지. 얘가 또 0이 돼야 돼.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요게 둘이 0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고 얘랑 곱해서 0이 된다 정도. 그래서 KI .RB라는 게 KT .RB랑 같아야 되고 첫 번째 이쪽에서는 KR .RB라는 게 KT .RB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결국 다 같아야 된다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요 인스턴스 웨이브 벡터하고 RB 벡터 내적한 게 트랜스미티드 웨이브 벡터와 RB 벡터가 같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굴절 법칙이라고 그래요. 굴절 법칙. 밑에 입사광과 투과광 이게 굴절 법칙. 그리고 이쪽 입사광과 굴절광이 같은 거 이거는 반사 법칙 Law of Reflection 이게 굴절 법칙 이게 반사 법칙 굴절 법칙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운 거 말로 말한다면 스넬의 법칙 말하는 거지. 스넬의 법칙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게 나온다는 거고 반사 법칙이란 건 뭐냐면 입사각이
반사 것과 같다. 정반사 조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고인 거 좀 이따 또 보여야 되겠지? 이것도 좀 이따 보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까? 적당히 작도를 좀 해서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작도를 좀 할게요. 미디엄 1, 미디엄 2. 입사광이 지금 이렇게 있고, 입사광 벡터. 이게 지금 이게 KI 벡터. 입사하는 웨이브 벡터고, 이게 노멀 디렉션에 대해서 입사각 세타 I. 계면의 수직한 라인에 대해서 각도, 이걸 입사각이라고 해요. 절대 이쪽 아래쪽으로 잡지 않는다. 위쪽으로 항상 잡아요. 그리고 노멀 방향, 탄젠셜 방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계면의 평행한 방향을 탄젠셜 방향이라고 하자고요. 이 방향을 타우 방향. 계면의 평행하니까 탄젠셜 방향이다 그런 의미고, 계면의 노멀인 방향 1에서 2를 지금 미디엄 1을 위로 잡았으니까 1에서 2로 가는 방향을 보통 우리 노멀 방향 이렇게 잡으니까 이 방향이 노멀 벡터 방향 되겠어요. 그러면 이 KI 벡터는 입사 평면상에 있는 벡터인데, 얘는 이 타우 벡터하고 노멀 벡터 두 가지 성분이 있겠죠. 그래서 KI N 성분과 KI 타우 성분 두 개로 우리가 쪼갤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KR은 우리가 이야기 안 했지만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KR 벡터는 지금 아무 가정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KI 벡터만 이 입사평면 요 KI 벡터를 기준으로 입사평면을 정의하는 거니까, 입사평면이라는 건 이 KI 벡터와 요 타우 벡터 또는 N 벡터, 얘들이 이루는 요 평면을 입사평면이라고 그래요. 이 두 벡터로 스팬했으니까 이게 이제 입사평면을 구성할 거 아니야. 그런데 KR 벡터나 KT 벡터는 이 평면상에 있을지, 평면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평면의 직각인 방향으로 튀어나올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평면의 직각인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방향에 단위 벡터 하나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거의 수직인 방향 하나 잡아야지. 이 방향 잡을까? 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N 크로스 타우. 얘는 N 크로스 타우로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 성분도 있다고, KR이랑 KT에는 그 성분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KR N 노멀 방향, KR 타우 방향, 여기 KR 세 번째 이거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이라고 해서 C KRC N 크로스 타우 방향. 얘는 KT N 방향, KT 타우 방향, KT C N 크로스 타우 방향 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사실 요 세 번째 성분들은 둘 다 0이에요. 지금은 0인지 모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구한 반사 법칙, KI 빼기 KR 벡터 내적 RB 벡터, 이게 0이다. 그죠? 이게 반사 법칙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요 벡터들을 성분 다 있으니까 투입을 해보자고. 그러려면 RB 벡터도 뭐 적당히 프로젝션 해야 되겠는데, RB 벡터는 지금 요 평면상에 있는 벡터니까 이 노멀 벡터 성분은 없고 타우 벡터 성분과 N 크로스 타우 성분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RB 벡터도 미리 써놓을까? RB 벡터는 RB 벡터의 타우 방향 성분과 R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 성분, N 크로스 타우 방향 성분 두 개가 있겠어요. 노멀 벡터 성분 없겠지. 왜냐면 탄젠셜 요 바운더리 있어야 되는 벡터니까. 그래서 얘랑 내적을 해보면, 그 다음은 빨리 써야지. KIN 빼기 KRN N 더하기 KI 타우 KR
R 타우 더하기 K I C K R C and 크로스 타우 여기에다가 내적 R B 타우 R B C and 크로스 타우 이렇게 내적을 할 거니까 오케이 여기 요 n 방 얘는 필요 없죠? 여기 타우랑 n 크로스 타우랑 얘는 무조건 직각이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 없고 얘는 얘랑 그죠? 그러면 k i 타우 빼기 k r 타우는 r b 타우랑 곱하고 더하기 k i c k r c는 r b c랑 곱해서 0이 돼야 된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굴절 법칙. 굴절은 0 이퀄 ki, kt죠. ki 빼기 kt 노트 rb 이게 0이다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ki 타우 빼기 kt 타우 rb 타우 여기 어디 빼기가 있네? 여기가 왜 빼기지? 하하 이게 없잖아. 내가 왜 이 인스턴트에는 이 성분이 없는데 내가 없는 걸 적었네. 없는 걸 적었잖아.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 여기 없는 걸 적어놨네. 마이너스 이렇게 썼어야겠지. 여기도 그래서 KTC RBC 이게 0이다. 이게 굴절 법칙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도 이게 요 두 개의 방정식이 모든 RB 타우와 모든 RBC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얘가 각각 0이어야 되죠. 그래서 KI 타우는 KR 타우랑 같아야 되고 얘는 0이어야 되고 KRC는 0이어야 되고 일단 KI 타우는 KT 타우랑 같아야 되고 KTC는 0이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분은 없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입사평면상에 존재하게 된다. 리플렉티드 K 벡터도 입사평면상에 존재해야 되고 트랜스미티드 KT 벡터도 입사평면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탄젠셜 성분들은 죄다 같아야 된다. 그죠? 세 개가 다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KI 타우와 KR 타우와 KT 타우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Same tangential component. 이걸 기하학적으로 보면 기하학적으로 좀 기억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은데요. 수식으로는 한 번만 해보면 뭐 간단하니까 별게 아닌데 이거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세 벡터를 일단 그려놓고요. KI 벡터, 정답은 이게 뭐 이등변삼각형을 정확하게 이루는 게 정답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벡터를 그릴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다른 각도로 그려야 되는데 각도를 그릴게요. 이렇게 그린다면은 요 X 탄젠셜 방향 성분이 길이가 같도록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방향 요 길이하고 요 벡터의 요 길이 수평 방향 성분하고 요 벡터의 요 수평 방향 성분 요 세 개가 같도록. 이게 KI 벡터고 이게 KR 벡터고 이게 KT 벡터인데 요것들의 수평 방향 성분 이게 KI 타우 얘가 KR 타우 이게 KT 타우인데 얘 세 개가 같다 그 말이에요. 요 세 벡터가 있을 때 요것들의 탄젠셜 방향 성분은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 이걸 여러분들 이걸 기하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영향가가 있겠죠. 다른 방향을 가지도 않고 탄젠셜 방향 성분 똑같다. 근데 노멀 방향 성분은 길이가 약간 여기 내가 일부러 그렇게 그리기도 했지만 요 KT가 약간 더 길어져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노멀 방향 성분을 어떻게 구하냐? 지금 많이 지워버렸는데 노멀 방향 성분은 예를 들어서 요 R 기준으로 하면 KR의 노멀 방향 성분은 이거의 제곱은 KR의 제곱 빼기 K 탄젠셜 성분의 제곱이잖아. 벡터니까 성분이 두 개밖에 없는데 노멀 방향 성분하고 탄젠셜 방향 성분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에서 탄젠셜 방향 성분 크기 제곱 빼버리면 그게 노멀 방향 크기 아니야. 얘고 KR 타우의 제곱은 여기 있으니까 KI 타우의 제곱이랑 같고 KR의 제곱 저 앞에 있었지. 내가 다 지워버려가지고 오메가도 똑같고 이게 K의 제곱 KI의 제곱과 KR의 제곱이 똑같으니까 얘가 이제 KI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KI 제곱에서 KI의 제곱, KI 타우의 제곱 뺀 건 이것도 KIN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KRN이랑 KIN의 제곱 똑같다. 방법은 두 가지죠. KRN이 플러스 마이너스 KIN이 되면 되는데 딱 봐도 그림이 노멀 방향 컴포넌트가 서로 반대잖아. KI는 아래로 내려가고 노멀 컴포넌트가 KR은 위로 가니까 이 중에서 플러스인 것은 잘못된 거지. 반사가 아니잖아. 그냥 그래서 KRN은 마이너스 KIN이어야 된다. 그럼 다 됐네? 그러면 탄젠셜 성분은 똑같고 노멀 컴포넌트가 반대다. 노멀 컴포넌트 이거, 이쪽은 이쪽. 이게 KIN, 이게 KRN인데 그러면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으면 각도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입사각 세타 I랑 굴절각 세타 R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세타 I가 세타 R과 같다. 정반사 반사의 법칙 나올 거라 그랬잖아. 반사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과광 KTN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KT의 제곱에서 KT 타우의 제곱을 빼. 요거는 KT는 미디엄이 달라. 그래서 아까 이쪽을 K1, 이쪽 K2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얘는 K2의 제곱이 될 거고 KT 타우는 여기 얘랑 똑같아. KI 타우랑 카이 타우의 제곱이랑 똑같아.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뭐 정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건 그냥 써. KTN의 제곱은 K2의 제곱 빼기 KI 타우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굴절 법칙에 해당하게 돼. 다시 말하면 스넬의 법칙 K벡터 버전 좀 이따 보면 돼요. 지금은 눈에 좀 안 들어올 거야. 오케이. 반사 법칙 쪽은 보였으니까 굴절 법칙 쪽을 한번 보여볼까요?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입사, 반사, 굴절 이렇게 세타 I, 세타 R 이쪽 각도를 세타 T 미디엄 1, 미디엄 2 그래서 이제 KT 타우 KT 타우는 이 방향이 지금 타우 방향이니까 이 K2라는 벡터의 요 방향 성분이고 탄젠셜 방향 성분이니까 크기는 K2고 사인 세타 T 이렇게 써지겠죠? KT 타우, 이거 KT 타우고 그리고
근데 얘가 KI 타우랑 같아야 돼요. 입사하는 빛의 탄젠셜 방향 성분이랑 같아야 되는데 얘는 또 이쪽은 K1이니까 여기 크기는 K1이니까 K1 각도가 이게 세타 i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 i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K가 뭐였냐면 K1이 N1 오메가 오버 C고 K2가 N2 오메가 오버 C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N2 사인 세타 T는 N1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겠죠. I 이쪽 I라고 했지? 세타 I. 여러분들이 보통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로 기억하고 있잖아. 이 세타 1이 곧 세타 i고 이 세타 2가 곧 세타 t거든. 스넬의 법칙이 나온 거지. 오케이. 좋아요. 스넬의 법칙도 나오고 뭐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반사 임계각도 요 안에 숨어 있어. 여러분들이 광학에서 배운 많은 법칙들이 일반 물리학 배울 때는 갑자기 실험에서 이렇게 얻어졌다. 이렇게 실험에서 했겠지. 스넬이라는 사람이 각도를 재갖고 굴절을 재고 각도를 재서 했겠지만 전자기학을 우리가 사용해서 아무 가정하지 않고 지금 한 거야. 전기장을 가지고. 물론 똑같이 H필드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광학의 많은 법칙은 그 기하광학에 나오는 법칙들은 다 유도가 돼요. 근데 지금 전반사 이야기도 한번 여기서 좀 해봅시다. 전반사 얘기하려면 KTN 얘를 생각해 봐야 돼요. KTN의 제곱을 써봅시다. KTN의 제곱을 써보면 얘는 K2 크기가 K2고 K2 타우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아까 봤지만 얘가 K1 사인 세타 i랑 같으니까 얘가 K2의 제곱 빼기 K2의 제곱 사인 세타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분이 K1의 제곱 사인 세타 i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스넬의 법칙 밑에 버전을 쓰면은 K2의 제곱 빼기 K1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i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n을 앞으로 꺼내갖고 묶으면 오메가의 제곱 오버 c의 제곱 n2의 제곱 빼기 n1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i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조건이 되면 이게 음수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제곱한 값이니까 양수가 되길 원하는데 이거 보면 이쪽이 클 수도 있거든. n1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i가 n2의 제곱보다 커져 버리면 k2가 이미지너리 넘버가 돼버려요. KTN이 다시 말하면 non 피지컬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얘가 사인 제곱 세타 i가 n1분의 n2 다시 말하면 사인 세타 i가 n1분의 n2보다 큰 조건 이거잖아. 이게 전반사 조건이죠. 이 각도보다 큰 입사각으로 빛이 입사하면 모든 빛이 전반사 된다. 굴절되는 빛이 하나도 없게 된다. 굴절광은 이 굴절광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굴절각이 90도를 넘어가거든. 90도가 됐거든. 그 다음 각도를 더 갈 수는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지너리 방향으로 가는 거지. 없어진다 그렇게 보는 건데 들어온 빛이 다 반사된다. 이게 전반사 조건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광학의 기하광학 부분이 순식간에 다 유도가 되죠. 오케이.
일렉트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트랜스버스가 뭐에 대해서 트랜스버스냐? 뭐에 대해서 이 트랜스버스라는 건 입사평면, plane of incidence. 입사평면 기준이에요. 입사평면에 대해서 전기장에 평행하다. 입사평면이 뭐였죠? 입사광과 요 탄젠셜 방향이 이루는 이 평면. 입사광의 이렇게 진행 방향이 K니까 이 필드는 요 방향 또는 요 방향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필드가 요 방향 또는 요 방향. 트랜스버스 일렉트릭은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다. 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이 필드 방향이다. 입사 평면은 요 평면이고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다. 트랜스버스.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이 퍼펜디큘러 이렇게 써요. T 그러면은 이 퍼펜디큘러 필드 이건 거의 뭐 유니버설한 노테이션이야. 이 직각 입사 평면에 대해서 직각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필드가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K 벡터 방향이면 웨이브의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면 H 필드는 어떻게 돼야 돼? E 크로스 H가 K가 돼야 되니까 E 크로스 이렇게 하면 1 가버리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H 필드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H 필드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이 필드만 가지고 하는 거야. 필드 두 개도 가지고 놀면 엄청 헷갈려. 이 필드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일단 최대한 풀어. 풀 수 있는 만큼. 그게 더 편해요. H 필드의 방향은 좀 전에 말한 E 크로스 H가 K 방향이다. 그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기를 하면 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TE 웨이브고요. 그래서 이 필드가 이 퍼펜디큘러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H 필드는 이렇게 되니까 이 평면상에 놓이게 되겠죠. H 필드는 on the plane이 돼요. 평면상에 있게 돼요. 이 필드가 평면의 수직 방향이 되면 H 필드는 평면상에 있게 돼. 그걸 기호를 이제 H 패러렐이라고 하는데 평면상에 있다. 그래서 H 패러렐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필드 H 필드를 이제 이게 인스턴트고 리플렉티드 뭐 트랜스미티드 이걸 다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인스턴트 이 필드는 이렇게 EI KI HI EI는 여기 위에다 쓸게요. 헷갈리니까 HI는 여기다 이렇게 HI 그다음 리플렉티드 빔에서 이게 리플렉티드 이게 KR이죠. KR 탄젠셜 컴포넌트 연속이어야 되잖아. 이게 탄젠셜 컴포넌트죠. 계면의 탄젠셜 아까 똑같아야 됐었잖아. 기억나죠? 얘도 이 방향이야. ER 그다음에 E 크로스 H 아니 E 크로스 H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H는 이쪽 HR 방향 이게 ER 방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절광 투과광 KT 벡터 방향은 이 방향이고 탄젠셜 컴포넌트니까 연속이고 ET 여기서 어느 방향? 얘랑 같은 방향 H 방향 이 방향이었네. HT 이런 상황인 거지. 세타 I 세타 T 자 여기서 노멀 방향을 우리가 1에서 2로 그러니까 요 아래쪽으로 잡는 거지. 이게 노멀 방향 탄젠셜 방향은 요 방향 이 탄젠셜 방향 이렇게 잡아요. 오케이. 자 지금 내가 이미 중요한 거 다 적용해 버렸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기다 적용한다면 이 원 탄젠셜 컴포넌트가 이 투
탄젠셜 컴포넌트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원은 필드가 두 개지. EI와 ER. 이 투 쪽은 ET. 이것들이 크기가 다 같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고. 1번식. 이 필드의 연속. 경계에서 연속. 그 다음에 H필드. H필드도 똑같이 계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탄젠셜 컴포넌트 연속해야 되겠죠. H1 탄젠셜 컴포넌트가 H2 탄젠셜 컴포넌트와 연속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복잡하죠. 왜냐하면 이 H필드는 기본적으로 탄젠셜 컴포넌트도 있지만 노멀 컴포넌트도 있잖아. 그래서 그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그 탄젠셜 방향으로 이 H필드를 프로젝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이건 HI 벡터와 HR 벡터 미디엄 1에서의 H 벡터들을 탄젠셜 방향으로 프로젝션하고 그것이 HT 벡터를 탄젠셜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H를 가지고 놀면 좀 귀찮아요. H를 그대로 놓고 나면 E도 미지수고 H도 미지수고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 미지수를 E 하나로 우리가 모으고 싶어서 H를 E로 표현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표현은 사실 24장에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안 했는데 K 크로스 E 나누기 G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얘는 입실론 나누기 뮤의 제곱근 곱하기 K 방향 곱하기 E 벡터 외적이에요 이건. 여기서 G, 여기 G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고 뮤 오버 입실론 이 미디엄의 임피던스. 진공이라면 370 몇 옴인가? 970 몇 옴인가 뭐 그러죠. 근데 이건 뭐 간단히 유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 파라데 유도 법칙 쓰면은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이거 여기다가 플레인 웨이브 여기다가 필드를 플레인 웨이브로 때려 넣기만 하면 금방 끝나. 그러면 델은 IK 벡터 이렇게 되고 좌변 우변은 마이너스 라운드 T도 어떻게 된다고 했지? 마이너스 I 오메가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I 오메가 B B는 뮤 H 그래서 I 오메가 뮤 H 다 됐네? I 없애고 H는 오메가 뮤 분의 K 벡터 외적 E 이게 K 벡터의 크기 나누기 오메가 뮤 크로스 E 하면 오메가는 CK 다시 말하면 이게 V분의 1 V 뮤분의 1이고 이거 전체가 V 뮤분의 1 V는 다시 스퀘어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스퀘어 루트 뮤분의 입실론 K 방향 E 이렇게 돼요. 간단히 할 수 있어. 파라데이 유도 법칙을 사용해서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을 집어넣어서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배웠던 스킬 사용하면 수직간 H 벡터를 E 필드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적당히 외워두는 것도 나름 지혜이긴 하죠. 잘 안 외워져. 이게 뭐 어느 쪽일지 헷갈려서 나도 항상 유도하고 있어. 헷갈리면 유도해. 유도하면 절대 안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걸 바꿔놓으면은 조금 뭐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좀 정리를 해야지 뭐. 이거 바꾸고 싶은데 이 필드 바꾸고 싶은데 타우 벡터도 사실 좀 문제거든. 타우 벡터도 문제라서 타우 벡터도 이 필드 기준으로 바꿔놔야 돼. 타우 방향 벡터는 이 필드의 방향, 인스턴트 이 필드의 방향과 노멀 벡터의 외적이에요. 인스턴트 벡터와 노멀 벡터의 외적이거든. 그럼 이거는 EI 벡터 외적 노멀 벡터 나누기 E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과 요것과 이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이걸 정리하면은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H 타우 이런 연산을 하게 될 텐데
이거 h는 g분의 ke. 그다음에 이 2에서 타우에서 2i 올 거니까 2i 분의 1 쓰고 k 외적 2 내적 타우가 2i 외적 n. 두 벡터 외적, 두 벡터 외적인데 요거 둘 중 하나를 그냥 한 벡터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제 이쪽은 좀 지울까? A 벡터 외적 B 벡터 내적 C 벡터 외적 D 벡터 뭐 이런 연산인데 요걸 하나의 벡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A, B 곱하기 뭐 어떤 벡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삼중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 내적 B 외적 한 다음에 이거 벡터를 그냥 쓰면 돼요. C 벡터 외적 D 벡터 이렇게 쓰면 되니까 삼중적이라서 이걸 돌린 거고 그러고 나면 다시 백캡 C B D 빼기 C A B D B C 이렇게 돼서 이게 A C B D 빼기 A D B C 꼴이 돼야 돼. 그럼 여기다 적용하면 G E I 분의 1 한 다음에 A C K E I B D E N 빼기 A D K N B C E EI 이렇게 될 텐데 이 중에서 obviously 이게 0이죠? 노멀 컴포넌트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날아가고 두 번째만 살아남겠지. 요거는 이 필드 이 필드 다 같은 방향이거든 지금. 이게 위치에 상관없이 인스턴트, 리플렉티브, 트랜스미트 다 같은 방향이니까 크기만 남죠. 이 연산하면 2 곱하기 2i가 될 거고요. same 디렉션이니까. 결국 이제 k.n만 남겠네. 이거는 뭐 계산 못하니까 놔둬. 그러면 여기 2ei 있었고 그러면 이게 g분의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k.n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각각 이제 요걸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미디엄 1이니까 G1분의 마이너스 R 앞에 붙이고 1 한 다음에 EI 얘는 KI .n 첫 번째 거 썼고요. 더하기 ER KR .n 좌변 우변은 마이너스 붙고 G 이거 미디엄 2 G2분의 1 그다음에 ET KT .n 이렇게 되겠죠. 좌우변은 뭐 마이너스 보고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오케이. 이게 2번식 이 필드에 대한 식을 쓴 거지.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푼다. 나머지는 다 계수들이고 이게 앞에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계수 이것들 그냥 계산하지 않고 계속 끌고 당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i와 이 r과 이 t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 i를 우리가 상수라고 놓고 이 r과 이 t를 여기서 풀 수가 있겠지. solve 1 and 2 to get 이 r and 이 t 이 r하고 이 t를 이 i의 함수로 구하는 거지. 그 연산을 하면 돼요. 그 연산은 간단하니까 나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다 답을 쓰면은 이 r은
이 i의 함수로 구해지는데 앞에 계수가 뭐 어떻게 되니까 이 i를 이쪽으로 넘기죠. 이 i분의 2r 이 i분의 2r을 구하면 이게 g2 ki n 빼기 g1 kt n 나누기 g2 ki n 더하기 g1 kt n 이렇게 돼요. 이 t도 이 i의 함수로 구하는데 이 i로 이렇게 나누면 이 g2 ki n 나누기 g2 ki n 더하기 g1 kt n 이렇게 구해져요. 이게 인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지금 우리 T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T 트랜스버스 일렉트릭인 상황에서 인스턴트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지면 리플렉티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를 계산한 거야. 여기 보면 G가 스퀘어 루트 뮤 오버 입실론이었나? 그랬죠? 그러니까 미디엄의 특징이야. 이건 기하학적인 거예요. 각도로 바뀌어요. 이것들은 각도.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로 바꾼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한번 근사를 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 G가 스퀘어 루트 뮤 오버 엡실론인데 이거 뮤가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하면은 뮤1도 알아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다이엘렉트릭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마그네틱 물질로는 반사를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뮤가 별로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근사해서 분자는 상수 뮤0를 쓰고 분모만 이렇게 써요. 근데 스퀘어 루트 입실론이 뭐냐면 굴절률이야. 그래서 n1 분의 스퀘어 루트 뮤0. 스퀘어 루트 뮤0는 뭐 좌우에 똑같이 있을 테니까 다 약분하고 나면 그 n1 분의 1이 돼요. 대충 말하면 G1 n1 분의 1이 되고 이건 n2 분의 1이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n1 코사인 세타 i 빼기 n2 코사인 세타 t n1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n2 코사인 세타 t가 돼요. 여기서 한번 근사한 거야. 바로 요 뮤를 근사한 거야. G2도 마찬가지겠죠. G2도 근사해서 뮤0 나누기 n2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밑에 것도 그 근사를 하면은 2n1 코사인 세타 i 나누기 n1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n2 코사인 세타 t가 돼요. 요게 광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프레넬 이퀘이션이죠. TE일 때 프레넬 이퀘이션 또는 프레넬 계수라고 하죠. 프레넬 계수. 이게 소위 뭐 이게 SS지. RSS. 이게 RSS라는 거지. 이거는 스몰 TSS. TE를 다른 말로 이거를 S파다, S웨이브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통적인 이유인데 S웨이브를 트랜스버스 웨이브를 부를 때 S, 입사광이 S고 나오는 것도 S다. SS라고 부르고 RSS 성분. 이걸 이제 프레넬 계수, 이제 이런 것들을 프레넬 계수, 프레넬 이 S 묵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라 프레넬 코에피션트.